문제 어떻게 풀만 했어요? 모의고사 어려웠어요? 풀만 했어요? 웃지 말고 미소 띄우지 말고. 어때요? 풀만 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어려웠다고? 뭘 어려웠다고 그러지? 하긴 시험은 다 어려워, 그지? 네, 아무리 쉬운 시험도 다 어렵긴 해. 우리가 학생 시절 보면 네, 다 어려웠지.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개운했지. 잘 봤든 못 봤든 끝났으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 그러면 안 돼. 공무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운해 이러면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합격 점수를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공무원 시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1번부터 볼게요. 밑줄 긋은 한인 청해대선을 오른 것. 자,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평소와 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호해가 돌고 있었다. 호해라는 건 신문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별도의 긴급 뉴스, 요즘 말하면 브레이킹 뉴스가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몇 호에 호수가 있어요. 매일 오늘이 1호면 내일 2호야 신문이. 다음은 3호. 별도로 신문을 찍어서 요즘 치면 시내 뭐 전단지 돌리시 막 던지는 거야. 호해요 막 이러네. 그 당시 젊은 친구들이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호해가 뿌려졌다는 거야. 홍꼬우 공원에서 중국 청년이 상하이 사변의 원흉 시라카 대장을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부상시켰다는 것이었다. 얼른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나온 호해에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고 한인 청년이었다. 앞에 두 번째 질문에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 눈치챘죠? 윤봉길 의사구나. 이걸 눈치챘을 겁니다. 자, 이 청년 설명 옳은 것. 자, 대한 독립군에 참여했다. 이거 홍범도입니다. 대한 독립군은. 홍범도는 정미의병장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평민의병장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인물입니다. 평민 출신이기도 하더라. 홍범도 장군이 어디서 했는지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대한 독립군. 두 번째, 한인 애국단이 활동하였다. 예, 윤봉길은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영능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영능가 양세봉입니다. 여기죠. 양세봉이 조선혁명군에 해당되죠. 양세봉. 영능가와 홍경선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 양세봉에 대한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참의부, 신민부. 김자진 장군은 우리 알다시피 신민부인데요. 자유시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자진은 가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만든 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단에 김자진 장군은 참여하지 않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참변 실패 후에 돌아오자 그의 희하 부하들 조직에서 만든 게 신민부이기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자진 장군은 대한독립군단에 포함돼서 자유참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네, 난징에 여기는 김원봉에 대한 얘기. 김원봉. 난징에서
조선혁명은 무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다음 평가를 받은 사건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첫 번째, 피고의 행위는 천황 행차 행례를 침해한 대죄이다. 따라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사료, 그가 수류탄을 휴대하고 일본 세관의 검사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동경까지 잠입한 것은 대단한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100번, 1000번 추도하는 것도 그의 유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네, 이거 이봉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예여국단 소속입니다. 네, 1932년에 있었던 이봉창 열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국 한예여국단은 김구선을 조직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만주 지린성에서 결성되었다. 만주 지린성에 결성된 의열단 얘기입니다. 의열단에 조직한 사람은 핵심 인사가 김원봉과 윤세주 같은 인물들입니다. 물론 고문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주로 김원봉과 윤세주가 핵심 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건 신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의열단입니다. 조선혁명선을 쓰신 분은 누군가요?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을 의열단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게 되었다. 김상옥, 나석주 등이 단원을 활동하였다. 의열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원봉, 윤세주가 만들었죠. 네. 의열단원들입니다. 23번 갑니다. 다음 노래가 불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23번)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에놈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은 굳게 먹은 한국 강복군,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 키워드죠. 이미 답이 나왔죠.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하여. 한국 강복군. 몇 년인 줄 아시죠? 1940년. 어딘 줄 아시죠? 총칭 임시정부의 우리 정부군입니다. 자, 이 시기라고 그랬으니까 40년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1번, 학도 지원병 제도를 독려하는 문인들. 앞에서 살짝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번 이렇게는 친일 문인 여기 적어볼까요? 친일 문인들. 친일 문인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943년부터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뭐 노천명 같은 사람, 서정주, 더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많은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신문 사설의 일면을 장악하는 못된 친일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어책에는 아마 작품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출제 빈도수가 많이 떨어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시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조사령. 우리나라에서 1912년부터 18년까지 총 10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성제국대학 1920년대 초반, 사료에 따르면 2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24년이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년대 초반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제복을 입고 칼에 찼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애우기 좋게 해줬죠. 선생님이 여러분 졸린다고 목을 칼에 들였다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막 쌍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욕을 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 4번인가? 이렇게 욕하고 있다 나한테 이렇게. 10년대라고. 오케이? 잊어먹지 말라 하는 거야. 자, 막 졸려 죽겠어 수업 시간에 칼을 끄집어내서 칼 먹게 돼서 어떡해. 놀라게 하고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바지 이것은 그지? 목을 칼에 대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으시지? 에어펄이라고.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에 참여했다. 근우회 1927년부터 31년까지 근우회 무엇의 자매단체죠? 신간의 자매단체. 여기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고 여기는 뭐죠? 여성 중심의 조직.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일성향의 김한란 박사가 중심으로 만들었던 단체이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2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것.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령 밑줄 그어봐요. 국가 총동원령 나왔어요. 이것도 욕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한 번 욕했잖아요. 여기는 3번 욕하는 거야. 봐봐. 국가 총동원 여기는 한 번 욕했지? 네? 여기는 몇 번 욕했어? 3번 욕했다고. 외우라고 어쩔 수 없어. 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한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제8조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 이게 3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터진 사건이 뭐죠? 1937년이 뭐예요? 중일전쟁 하잖아. 그럼 앞으로 41년에 무슨 일이 발생될 것 같아?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겠지.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있겠지. 흐름 다 잡으라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일본 쪽파리 새끼들이 이걸 대동아 전쟁이라 불러. 지네들이 표현 방법이야. 우리 역사책에는 주로 태평양 전쟁을 얘기하고 일본 애들 표현 방법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봐봐. 중일전쟁 승리하고 앞으로 태평양 전쟁을 좀 앞두고 있지. 그럼 어떻게? 국가의 총동원에 내려진다고. 그게 좀 뭐겠어? 인적, 물적 수탈이 되게 심화되는 시기야. 요 시기는. 흐름 잡아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한 나라를 끌고 가는 장군이나 캡틴이 됐다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 총동원시킬 거 아니야. 왜?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승리할 거 아니야. 실패할 수는 없는 거잖아. 실패한 것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승리한 방법은 인정불 총동원 이루어진다. 핵심이야 이거. 무조건 암기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흐름 정도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풀어봅시다. 옳은 것. 1번 토지조사량. 아까 토지조사량 아까 했죠. 1912년 18년까지 토지조사량. 틀렸지. 지화자원을 약탈하게 조선 강업령. 꼭 알아두셔야 돼. 조선 강업령은. 시험에 잘 나와요. 개별적으로. 1915년이에요. 모든 법들이 거의 1910년대에 만들어져요. 거의 대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왜? 조선인을 통제하기 목적으로. 광업령 연도 함께 15년입니다. 외우기 좋지 않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5년. 손님 치안유지법도 5글자잖아요. 25년.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게 하여 조선 민사령을 바꿨다. (39년) 봐. 그걸 1940년이 돼. 그 다음에는 상시 개명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이 있잖아, 그지? 김땡땡, 뭐 박땡땡, 최땡땡 이렇게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의 민법에 내 이름이 돼 있는 법적 근거야. 그 당시는 민사령이라고 불렀어.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게 됐어. 그리고 창씨, 내가 김씨인데 갑자기 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창이니까 창조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개명이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꾼다는 뜻. 일본식 성과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대략 90% 정도 창씨 계몽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입학이 불허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를 출입할 수 있겠죠. 출입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 그 다음에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유학도 가야 되겠지. 일본 유학. 요거 하다 보니 대략 이 정도가 되더라는 거야. 오케이? 창씨 계명. 가장 가깝죠. 요거가 지금 현재 38년, 39년이니까. 4번.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해사령을 공포하였다. 몇 번 지문이야, 이게? 4번 지문. 해사령. 총 10년대가 있을 거고, 20년대가 있겠죠.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한 거죠. 일본인들만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신고제. 일본인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신고만 하고 기업을 차릴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20년대는 그렇다. 같은 말로 해사령, 철폐란 말도 쓴다. 오케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해사령이에요. 해사령. (5번)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해 사찰령. 조선 사찰령 11년. 영 다 0이잖아 지금 현재. 이거 전부 다 뭐야? 보시면 조선 총독부가 전부 다 칙령을 내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우리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 과정을 겪으면서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총독이 그냥 법을 만들어 공표하면 끝나는 거야. 답은 3번이 가장 가깝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시나리오의 가 단체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서대문 감옥, 종로 구치감, 검사. 가는 한국의 독립을 한국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박상진. 그렇다. 박상진이라는 사람 나왔나요? 그럼 벌써 눈에 띄어야 될 텐데. 검사. 어떤 방법으로 한국의 국권을 회복할 것인가? 박상진. 무기를 구입하여 국권 회복을 준비하고자 한다. 검사. 무기의 구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려 하였는가? 박상진. 부호. 부자들에게 의연금을 걷고 일본 사람들이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하여 조달하려 하였다. 대한강복회. 어딘가요? 활동 무대가? 대구죠. 대구광역시죠. 오늘날에. 박상진 밑에 누가 있나요? 김자진. 되죠? 그럼 대한강복회는 가장 꼭 알아야 할 게 뭐죠?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야.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이다. 그 다음에 군자금을 모집해서 간도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대한강복회는 오늘날에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구가 본거지이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즉해서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오늘날 경상남도, 그 다음에 오늘날 울산광역시, 부산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대한강복회의 활동 무대였다. 잡아야 돼요, 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무호독립선언이 나오네요. 1번 지문에 무호독립선언은 네, 1918년 만주에서 조수왕입니다.
무호 독립선언. 선언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뭐죠?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 동경 유학생들. 대표적인 채팔룡, 그 다음에 이강수, 그 다음에 세 번째 1919년은 3월 1일 독립운동.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방까지 가는 방법. 순서 부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년, 19년, 19년 무호독립선언, 조수왕, 28 독립선언, 채팔룡, 이강수, 3월 1일 날 이건 뭐 33일의 대표가 있으니까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순종 인산을 기회로 만세운동이 벌쳐졌다. 이건 총 26년 60 만세운동 얘기합니다. 건너뛰었어? 뭘 건너뛰었어? 25번 하다 간 거야? 미쳤어. 다시 가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졌나 봐. 25번에 몇 번 가야 돼 그러면? 3번. 쏘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연해주, 이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다. 대한 강북군 정부군요. 몇 년에 만들었죠? 14년에 만들었다가 당해년도에 해체됐다. 맞죠?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기간이 1차 세계대전 14년부터 18년까지잖아. 근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연합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만들 수 없는 탄압을 당했죠. 해체되고 말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1919년 4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요 4년 기간 동안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조항이었다. 네 번째, 조선 총독의 폭탄을 투척한 의거. 조선 총독부에 김익상입니다. 김익상, 1924년 김익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 제출하고자 했다. 국권 반환서를 5번 지문 독립의금부입니다. 독립의금부 1912년 임병찬. 이건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한 단체, 주로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6번으로 갈게요. 다음, 일제가 다음 정책을 대책으로 마련한 배경을 옳은 것은 생각한데 장래 운동은 작년 봄 행해진 만세 요소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 있고 실력이 있는 조직력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경향을 이용하여 오히려 일선병합에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력을 동반한 문화운동일 것이다. 문화운동의 키워드 되고 사이트 마크도가 나왔습니다. 사이트 마크도 하면 무조건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3.1운동은 우리 알다시피 일본이 직접적인 통치 방식을 택했고 사이토 마코토의 문화통치 방식은 간접 통치 방식이다. 즉 조선인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으로 통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배경으로 옳은 게 뭐냐? 당연히 3.1운동이 되겠죠. 답은 3.1운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27번.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달의 독립운동가 조지 루이스 쇼, 보통 우리 루이스 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중국의 안동, 지금의 단둥 지방에서 이륜양에 죽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가 가로가 국내와 연결하는 연락을 위해 교통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1920년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4개월간 옥고를 치른데도 변함없이 한국 독립의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즉 상하이 임시정부의 어떤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줬던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것들. 네, 루이지 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 돌아가셨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 때 그의 유족들이 훈장을 받는 훈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정부가. 그죠? 네, 우리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를 유족이라고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처음 신문이 독립이라고는 한자로 되어 있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고 대략 한 20회 분량이 갔을 때 독립신문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셨죠? 명칭이 이렇게 한자 독립에서 두 글자에서 독립신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때 독립신문을 처음 이렇게 활용했던 인물은 신채호 선생. 그 밑에 추는 이강수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한자 독립과 한글 독립신문으로 바뀌었던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행하였다. 맞아요.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통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파리 강화에 몇 년에 보냈어요? 1999년 1월에 보냈습니다. 1월에.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통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속 당은 뭐죠? 신한혁명당입니다. 여운형이 만든 신한혁명당 소속이었습니다. 3번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켜야 했다. 복벽주의, 임병천의 독립운동 여기가 복벽주의입니다. 즉 고종황제가 다시 통치하는 식으로 되돌아갔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게 복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의금부라 적으면 되겠습니다. 4번 국외 거주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재정이죠.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채를 발행했다. 구미위원부를 독립문제를 국제 여론하는 데 힘썼다. 예, 구미위원부. 예,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8번. 가와 나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갑니다. 전라도 신안군 남태에서 시작된 소작쟁이.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네요. 예, 1923년 남태도 소작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소장농과 친일지주 간에 소장료의 분쟁 문제가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뭐죠? 농민들이 뭐죠? 느끼고 있죠. 의식을 하고 있죠. 뭐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시작한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하더라. 즉 농민에게까지, 농민 중에서 소장농에게까지 오고 있더라. 두 번째 질문. 원산에서 일본인 간부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가 발생되어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네.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사건 연도를 다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봐봐. 암태도 세 글자지. 하나, 둘, 23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29년 통째로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참고로 농민들, 노동자들 전부 다 자각이 일어난 시기는 20년대예요. 무조건 다 20년대. 기본적으로. 왜?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됐다고. 물론 17년부터 조금 이지만 본격적인 31년, 아니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부터 본격 들어왔다고. 그럼 1919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진다고. 노동자들, 농민들, 여성들 뭐 다 하다못해 우리 어린이날까지 전부 다 요 시기에만 만드는 시기예요. 왜? 예전에는 우리의 권리란 게 없었다는 거야. 국가에서 왕이 명령, 그러려니 그게 맞으려니 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지. 왜? 내가 너무 부당해. 여러분, 우리 21세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다가 유혹한다면 어떻게 따라줍니까? 안 따르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저항하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사회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것. 가하나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갑니다. 기억본 보기 1번. 조선농민총동맹이 주도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 이건 1927년이에요. 얘들이 23년에 일을 갖다 지시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4년 전 일을 갖다 27년에 지시할 수 있는 말이지. 두 번째, 참여연 농민 소작률 낮춘 성과를 가졌다. 네, 소작률 낮춰서 몇 %까지? 40%가 낮췄다고 성공했습니다. 예, 친일 지주가 목포 경찰서와 짬짬이가 돼서 고의로 소작률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얘들이 섬에서 나와서 목포 경찰서를 접수해버렸어. 포위해버렸어. 경찰도 어떻게? 민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향후 여러분도 공무원 되면 어떻게? 가장 머리를 복잡한 게 민원이야. 아주 까다로운 민원이었어. 그러니까 떼쓰는 민원인, 무식한 말을 쓰면 안 되지. 아주 막 나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한 떼쓰는 민원이 왔을 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법규 규정 도저히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아마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외 노동자단체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 요겁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애들이 지지를 보내줬다. 1번, 조선노동공제회의 계기가 원장 노동자 총파업 29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노동자 공제 창립이 계기다. 지금 몇 번 지문이지? 1번 지문. 1번 지문 1920년대에 만들어졌고 24년에 해체됐어요. 결국은 원산 노동자 파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연도입니다. 앞에 좀 적을까? 28번 앞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올려주지 말고 내가 꼭 아는 것만 가지고 가라고. 이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문에 나온 연도 정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단체들이. 그래서 다 못 외운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걸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암태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정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상도 전부 다 3.1운동 이후에 20년대 주로 많이 형성되더라.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돼요. 문제 29번으로 갈게요. 자, 29. 다음 무장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의 기억. 안누구에서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의 포위 작전을 미리 알아채고 치고 빠진 전술로 교란시켰다. 마주 오던 일본군은 우리 부대가 이미 진지를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자기 편끼리 사격을 퍼부었다. 하다가 여기서 대략 한 6, 700명이 죽었어요. 그 전투가 어랑천 전투예요. 어랑천 전투예요.
스스로 자기끼리 치고받았어요. 우리는 대포가 없었는데 지들끼리 서로 대포로 쏟아보니까 한 600명, 700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틈에 우리는 적의 후미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랑천에서 적은 병력을 적의 총공세를 맞서 싸우던 김자진 부대는 뒤이어 당도한 우리 부대의 지원을 사격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통칭은 우리가 청산리 전투를 얘기하죠. 청산리 전투에서 한 1000여 명 이상을 죽였는데요. 청산리뿐만 아니라 어랑촌, 고동화, 백운평 여러 전투에서 어랑촌, 고동화, 백운평, 천순평 이런 전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고, 시골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 언덕 위에 구릉지에 이렇게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위에들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입구에 들어온다고. 이때 총지휘관이 김자진 여기 있다고 이렇게. 홍범도도 있고 이렇게. 쑥 여기 꼬리 있다면 이 부분이 쭉 하고 꼬리가 올 때까지 계속 수습시키는 거야. 안 보이게 딱 숨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공격병이 떨어지지 어떻게? 일제히 사격이. 왜? 여기서 사격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꼬리가 다 보일 때가 쫙 끌어다니고 이때 다 매복조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동네 이름들이야. 어랑천, 고동화, 배우평, 천수평 에서 전부 다 동네 이름들입니다. 그중에 어랑천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렸지. 네.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북로군 정서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의 승리입니다. 1번 볼게요. 틀린 점 볼게요. 조선의용대가 하북지에서 일본군과 벌인 전투입니다. 하북지대에서 지도 여기 하북지대요. 조선 하북지 일본군과 벌인 여기입니다. 대표적인 뭐죠?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두 가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여기는 중국의 누군지 아시죠? 중국 공산당의 팔로원가 조선영대 하북제 누구예요? 김두봉의 연합작전이에요. 한중연합작전입니다. 한중연합작전 통해서 호가장전투 반소탕전에서 일본 애들을 격파했다. 아직도 독립운동에서 힘드신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것 대비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죠? 특히 30대 한중연합작전이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죠. 가장 많이 출제 빈도수가 있는 거고요. 20년 되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죠? 30대 중반, 후반 거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3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전에서 일본을 크게 승리하였다. 지청천. 5번, 조선혁명군이 조선의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 승리한 전투이다. 양세봉 장군 여기입니다.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조선혁명 양세봉입니다. 잡을 수 있죠? 이슈 9번 갈게요. 다음 무장에 대한 가무장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응? 이거 했구나. 어이, 정신없어. 사료 문제 예상이라고 써진 거 있죠? 좀 봐주세요. 05번 김희독립선에 오등원 자해 우리는 오늘 이런 뜻이죠. 이거 하나 꼭 봐주셔야 돼요. 3.1운동에 대한 얘기 김희독립선은. 06번도 봐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정부 임시의정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요거 하나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8조가 보시면 대한민국 구항시를 우대한다고 적어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왕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구심점을 그래서 순종왕제의 아들들을 갖다 영친왕에도 의친왕에도 한 명을 갖다가 중국 본토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물론 실패합니다. 일본의 감시망에 의해서. 그래서 예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시간이 있었으면 참 여러분 설명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점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도 예상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기출 말고도요. 31번에 조선의정대 하복제도는 김두봉이죠. 일본군이 공개한 호가정 전투와 반소탕전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까 적어졌죠 이거? 호가정 전투와 반소탕전. 반소탕전은 이런 전투입니다.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58번 예상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일제 사찰령 조선 총독부 간보 1911년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찰의 본말 관계, 승규, 법식, 기타 필요한 사법은 각 본사에 정하여 전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찰까지 전부 총독부에 넘어가는 계기들입니다. 연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 6절로 가도록 하죠. 제 6절. 자, 좀 지울까요? 자, 문제 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신문 내용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1932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내가 알 수 있는 단어를 빨리 찾아야 돼. 색깔펜 좀 칠해봐. 1932년. 자, 기와집 위에 여성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건물은 을밀대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고구려 시대 건물입니다. 네, 을밀대. 자, 을밀대 옥상역 강주령 사망사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법원의 A심에 회부되어 있던 강주령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작년 3월 평원 고무공장 쟁이 당시 을밀대 올라가 하룻밤을 새고 검거된 후 옥중에서 3일간 80여 시간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되게 악화됐다는 뜻이죠. 당연히 일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게 1930년이에요. 즉, 평양에 있는 평원 고무공장입니다. 평원 고무공장에서도 임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성이 올라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성은요, 남성 임금이 2분의 1이었어요. 근데 거기 또다시 2분을 깎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떨칠 때 전부 요즘 보고 어떻게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노조와 사측 간에, 그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 임금을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항의 실, 을밑대 위에 올라가서 고공시위를 하게 됐다. 여성이 봤을 때 1층 되게 높은 거야. 요즘 고공시 막 20층, 30층 높이가 보통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주령에 대한 얘기가 우리 시험에 최근 자주 부쩍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명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강주령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갑니다. 기억번, 해사령이 폐지된 영향을 주었다.
회사랑 지금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두 번째, 비합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네, 비합적이죠. 노동조합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세 번째, 일체를 타도하자는 정치주장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예, 30년대 가면 어떻게 반제국주의 현상들이 막 발생한다고. 그 다음에 니을, 전국적 조직인 조선 노동총동맹의 결성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노동총동맹 27년이니까, 1927년이니까, 이건 3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 민족운동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민중의 통곡과 복상, 이척, 순종의 죽음 때문만 아니다. 자, 순종, 죽음, 밑줄 그면 되겠죠. 더 이상 안 읽어도 됩니다. 26년 60 만세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1번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20년 초 22년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획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획이 된 것은 3.1운동이 계기가 된 거죠.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탄압하였다. 26년이기 때문에 1925년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으로 60만세운동 참가자들을 탄압했다. 이건 만든 점이 되겠죠.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 후원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주로 국채보수운동을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수운동을 후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보수운동은 1907년, 대한매일신보는 1900년쯤에 만들어 1910년쯤에 1904년이겠구나. 정확하게 4년쯤 되겠다. 4년, 10년 정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60만세운동 관계없습니다. 신문이. 이미 해체된 신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뭐야? 이건 강조학생 운동이군요. 문제 3번. 다음 노래 가사에 나타나는 민족운동의 설명을 옳은 것. 조선의 동무들아 2천만 만민아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오너라. 우리 것 우리 힘으로 제조로 우리가 만들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 우리가 쓰자. 이게 조만시선이 주장했던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조만시 선생이 즉 민족주의 결의 조만시 선생,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시 선생이 중심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작회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작회는 오늘날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자작회 회원들과 함께 물산 장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옳은 거 보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참여로 활성화되었다. 물산 장려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왜일까요? 민족주의 기업 계열들이 지네들만 돈 벌 수 있다는 거야. 사회주의자는 이거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얘들은 공산주의라서.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인데 여기는 뭐야? 민족주의 기업애들만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지네들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양이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렇죠.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후원하게 됐다. 많이 적극적인 알림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보수운동이고 물산장려운동은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제국신문이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문 가지고 틀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 대한매일신보의 시작과 끝점을 알게 된다고. 끝점이 알게 되면 여기는 물산 장려운동까지는 안 되겠구나. 1910년에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구나. 물산 장려운동이. 기본적으로 하나만 마인드를 가져도 그러면 다른 신문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대국신문. 몇 번 가야 되지 이제? 4번 가볼게요. 다음 결의문을 발표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민중대회를 개최하자. 시운동을 조직하자. 다음과 같은 표어로 민중 여론을 환기할 것. 강조 학생 사건의 정체를 알리자. 그 구금된 학생들 무조건 석방하자. 경찰의 학교 일을 폐격하자. 신간회입니다. 강조 학생 운동을 갖다가 전국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옳은 것.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 두 번째,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다. 60만 세 운동을 계획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천도교 계열입니다. 그죠? 60만 세 운동은 천도교 계열이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들이 주도했다. 세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밀립대학은 192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신간에 27년도 관계가 없어요. 연도가 안 맞아요. 행정기능과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행정조직과 군사조직, 대한광복군정부,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3부, 참의부, 정의, 신문부를 갖다가 3부라고 하죠. 4번 중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조직된 거죠. 여기는 행정기능과 군사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5번, 기회주의 일체 폐교한다. 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가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대한 있었던 일제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에 추진된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작농들은 수리조합이나 비료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소작농 가운데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하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예. 지금은 1920년대 산미 정식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 조선의 교육을 폐지하였다. 수의 과목으로 해서 실질 폐지는 30년대 3차 교육령이 되고 완전 폐지는 4차 교육 1940년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교육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나눠기 때문에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40년이 되겠죠. 40년대가 되겠죠. 징병과 징용을 시행하였다. 이건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40년대. 43년, 44년이 거의 핵심적으로 많이 터졌던 어떤 사건들입니다. 1943년, 44년. 조선 학회 사건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건 1942년. 관습적인 경작권, 즉 소작권을 다른 말로 경작권이라고 불러요. 소작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경작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건 1910년대 토지조사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고요. 5번, 해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되었다. 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제의 정책은 뭔가요? 자, 조선 총독부는 옷감을 전략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게 해 여성들에게 몸빼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몸빼는 일본 말이니까 일바지. 일바지가 맞나? 맞아? 말해놓고 좀 내가 어감 이상해서. 몸빼바지, 일바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떠오르게 중일전지 이후예요. 중일전쟁 1937년이죠. 네, 몸빼바지.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입게 하였다. 이 옷은 일본의 농촌 여성들이 주로 입던 작업복으로 긴 옷소매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허리와 허벅지까지 통이 넓고 바지 아랫단은 좁았습니다. 이 등과 관련 깊은 일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즉 1938년이 되면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죠. 모든 걸 다 물자를, 인력을 다 총동원시키겠다가 앞으로 중일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1번 산미정식을 위하여 산미정식을 보국대를 동원하였다. 네, 여기 들어갑니다. 답이 1번이네요. 보국대 맞습니다. 뭐랄까요,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국대인데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헌병경찰과 보존을 전급해줬다. 이건 헌병경찰 통치시니까 1910년대. 문화통치 한글신문 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호남선 철도를 개통하여 농산물 반출 확대했다. 호남선이니까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건 1914년도. 1914년도. 답은 보국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법령의 시행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 국어를 사용하는 자는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학교령을 한다. 국어를 사용치 아니하는 자의 보통 교육을 하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한다. 제5조 학교 수업의 전환은 6년으로 한다. 제7조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 5년으로 하고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자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한 자는 또는 전통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와 동등한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합니다. 자, 이건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학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나오죠. 20년 되겠습니다. 20년대. 옳지 않은 것. 치안유죄법 20년대 총 25년. 경성제국대학 1924년. 조선학계사건 1942년. 답은 4번. 부나르드운동 총 20년대에서 쭉 시작하죠. 30년대까지 가는데 20년대 주기 때문에 답은 3번이 가장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의 A와 B와의 투쟁의 기록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입니다. 전 상고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역사란 A와 B와의 투쟁의 기록이다.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왔죠? 기출이 지금까지. 그죠? 하나 더 구분해야 돼. 조선사 연구처럼 책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장 늦게 평가했죠. 일천년 이래 제1회 사건이다. 이렇게 늦게 표현했어요. 구분해야 돼. 이 내용이 조선사 연구처에 들어가 있는지 조선상고사에 들어갔는지 엄격하게 구분할 거. 말장난에. 구국공무원시험 생기초야. 아주 생기초야. 우리 영어로 치면 이제 비동사, 투부정사 이제 아우 시작하는 거야. 그 정도 기초야. 이 정도. 국사 공무원시험에. 상고사의 내용, 연구초의 내용. 제가 여러 방법 가르쳐드렸죠. 내가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묘청 많은 게 없더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아, 묘청이 여기저기 했구나. 나머지는 조선 상고사로 가면 돼. 역사란 나와 나가 아닌 사람의 투쟁의 기록이다. 네. 신채호 선생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설명을 옳은 것 신채호 골라봅시다. 북간도에서 서전소유는 사립학교로 만든 이상설. 북간도. 두 번째, 발해를 한국에 포함해서 남북국시대, 이거 유득공, 정조 때 유득공.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여 조선상고사를 조술하였다. 여기 있네요. 맞죠? 조선상고사. 답은 3번이 되고, 한국통사를 조술했다. 한국통사, 박은식. 이 통자가 고통스러울 통자야. 우리나라를 뺏겼던 시기에 대한 얘기야. 독립운동가들의 피 흘려가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문제 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우리 조선 역사적 발전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A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일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겪었다. 여기서 밑줄 그으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하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알다시피 백남훈 선생의 유물사관입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자꾸 비판하죠. 일본 애들이 우리 딱 고대 국가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죠? 고대 국가는 있는데 중세 국가가 없다고 얘기하죠. 네. 고대 국가에서 중세 국가를 발전하는데 중세 국가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물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유자 봐봐. 사물물자. 경제 또는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와 따라서 우리 역사의 발전까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는 유물사관, 즉 경제적 관점을 볼 때는 지극히 우리나라는 정상적이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의 정체성에 반박하는 내용이 백남훈 선생의 유물사관입니다. 선택지 고르겠습니다. 고자연구체 조선상고 전자연구체 저술하였다. 신채호 선생 아까 설명드렸죠. 1번 질문 신채호. 두 번째, 민족정신 혼으로 파견했다. 박은식, 혼사상. 세 번째,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실증사학. 여기는 이병도와 손진태. 여기 좋아. 이 손으로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이 손으로. 이병도와 손진태 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분만 딱 외우시면 돼요. 네 번째, 한국사를 세계적 보편성에 체계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다. 답은 4번. 우리 12번까지 풀고 싶시다. 이양하는 거. 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불교 유신은 마땅히 먼저 파괴를 해야 한다. 유신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그러나 파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을 고쳐서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용운 선생, 조선불교 유신님. 조선불교 유신론. 옳은 것 1번. 1919년 간도의 천주교인들의 무장단 의민단. 천주교인들이니까 틀렸죠. 청민이 손병희 발의로 만세보를 발행하여 계몽활동했다. 손병희 선생의 발의로 만세보를 발행했다. 이건 천도교. 손병희 출발해서 오세창 선생이 그 바톤을 물려받습니다. 네. 옆에다 천도교 적고 오세창도 적습니다. 26년 님의 침묵이 님의 침묵의 문학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님의 침묵. 한영훈에 대한 얘기죠. 님의 침묵은 25년, 원래 만든 25년. 설악산에는 백담사라는 절에서 만들었고, 발표된 게 26년에 발표가 되죠. 이 백담사는 예전 전두환 대통령이긴 한데, 이제 전두환 씨라고 부르더군요. 전두환, 왜냐면 박탈됐거든요.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서 한동안 은둔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러나간 다음에,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다음에
백담사 한동안 물러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절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지역이요. 님의 침묵, 이거 꼭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님의 침묵을 사료로 던져주고 이 시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건 모르는 20년대 선택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4번 1908년 중등 교육기관인 대성학교를 안창호 선생. 1911년 중강단에 가입해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대종교인들. 중강단. 단군 할아버지를 모신 애들이죠. 중광절, 중광단. 간돌이 하면서 무장화됩니다. 북로군 정서군. 대종교인들. 문제 12번. 다음 종교대 설명을 옳은 것. 1909년 나철은 동지 5.25 등과 함께 10여명과 함께 단군 대황조 신의를 모시고 단군 교포 명서를 공포함으로써 국조 단군을 숭앙하는 종교를 창시, 포교한 지 1년 만에 교도수가 2만 명이 늘었고 교명을 개칭하였다. 16년 나체르 죽자 제2대 교주로 김교훈이 취임하였다. 네, 대종교에 대한 얘기네요. 마지막 12번도요. 대종교에 대한 얘기. 자, 만세보를 천도교 오세창. 중강단을 조직하여 중강단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무장항일 투쟁에 나섰다. 간도로 넘어가면서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새 생활운동을 하고 저축운동했다. 이건 원불교. 플러스 간척사업, 새 생활운동, 저축운동 추가해요. 저축운동까지. 원불교. 4번 질문 경향신문을 천주교. 5번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원 개신교. 개신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잠시 쉬겠습니다.